26일 목요일 또 시장을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밤에 미장은 보합 수준으로 끝났지만 상단은 지켜주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여러 이슈를 볼 건데요. 자, 지난 월요일에 연준 인사가 봄원 인사가 7월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환호를 했었죠. 그런데 지난밤에 파월이 7월 금리 인하설에 제동을 걸었다. 지켜보겠다. 조금 들뜬 좋은 심리를 좀 눌러줬죠.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금리 인하는 너무너무 증시에 중요한 거다. 자,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돈이 풀리고 유동성이 생기고 그 유동성은 증시로 들어오고 증시를 부양시킨다. 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장이 많이 오르는 것은 미국보다 금리를 많이 내린 것도 엄청 큰 영향이다. 그죠? 자,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지 지켜볼 때다. 지금은 트럼프는 인하를 원하지만 파월의 말이 맞지 않을까요? 그죠? 파월이 요런 말을 하자마자 트럼프는 바로 어우야 파월 끔찍하다. 비난한 트럼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 후임자 면접을 시작했느냐는 물음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고를 3-4명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파월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없고 경제는 매우 강하며 수백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파월을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단 낮다. 아마도 지금 9월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미장이 반등하고 있는 것은 7월이나 9월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반기에 할 거다. 그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7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하는 것은 크게 시장에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 심리는 어차피 9월에 할 거잖아. 요런 심리예요. 중요한 것은 실제로 9월에 갔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은 좋은 건데 금리 인하를 못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실망감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9월 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7월, 8월, 9월까지 계속해서 볼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속해서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 결국에는 이런 지표들을 보고 파월이 결정을 할 거니까요. 그런데 마침 내일 금요일 밤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내일 밤 요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결과에 따라서 증시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잘 나오면은 미장 상승 분위기 힘이 될 거고 만약에 너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좀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지금 파월이 금리 인하는 당장 안 된다고 했지만 연준 SLR 규제 완화. 연준 결국 풀었다. 대형은행 SLR 규제 완화로 국채금리 낮추기 나서. 자, 미 연방준비제도가 대형은행의 자본 건전성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금리 인하 없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장 안정에 나섰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금리 인하 없이도 돈을 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당장 한다는 게 아니라 이 SLR 기준 수정안을 의결하고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됐다. 그러니까 2달 뒤에 이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자, 2달 뒤면은 8월, 이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질 거고, 그 다음에 SLR 기대감도 커지면서 결국에 이제 유동성 장세가 올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점점 생기고 있다. 자, 이러면서 미증시 정고점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 정고점 돌파 기대감 이런 심리들이 많이 커지면서 상승 20선 지지 반등, 20선 지지 반등으로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시장입니다. 자, 이란 이스라엘도 해결이 됐고 금리 인하 기대감 있고 단기적으로 좋습니다. 상승 즐기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거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멤버십 채팅방에도 계속 잊지 말자고 상기시켜드리고 있는데 상승장에 취해 있을 때 이제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다 좋게 되길 원하지만 트럼프의 특징은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항상 더 크게 뭔가를 항상 터뜨려 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를 예측을 할 수 없다. 당장은 상승장에 취해 매매를 하지만 7월 8일로 갈수록 조심함을 준비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파월의 7월 금리 인하설 1축과 그 다음에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시세 차익, 그 다음에 오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은의 경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오늘 오랜만에 하락이 큰 폭으로 좀 나왔습니다. 장중에. 자, 어제 캔들을 보면은 상승을 하다가 위쪽에서 아랫꼬리가 나오는 것은 좋지 않은 캔들이다. 이 캔들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있던 캔들을 이탈을 하면은 전형적인 이 하락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중요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이것을 깨면은 다시 이 부분을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종가는 여기를 지켜내주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번 상승장에 계속해서 강조드린 전략이 있죠. 상승에 챙기고 음봉에 5선에 사고,
상승이 챙기고 5선이 사고, 상승이 챙기고 5선이 사고, 여기 5선 다음에 또 이렇게 크게 반등했습니다. 계속 갈 거라는 기대보다는 또 일부 챙겨주는 것이 좋겠고, 여기 좀 챙겨줬어야 오늘 하락에 손실이 적었겠죠. 지수 양봉 익절 음봉 매수 기회, 계속 이 전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2일 전, 그러니까 어제와 2일 전 지수 양봉 환호할 때 오히려 비중을 줄였으면은 오늘 내려갈 때 줍줍 가능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쭉 내려갈 때 내가 사고 싶은 종목, 뭐 지수 ETF 이런 것들이 여기가 바닥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한 번에 왕창 이렇게 사지 마시고 5선 지지 가능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가면서 천천히 분할을 해야 되겠다. 아침에 살짝 내려갔을 때 샀다가 장중 요렇게까지 내려가니까 아침에 확신하고 샀던 종목 장중에 마이너스 2%, 3%, 5%까지 내려간 종목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계속해서 5선 지지받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도 5선 지지 반등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보장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주식 비중 100%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 근방에 샀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확 무너진다. 그러면은 이 근방에 샀던 거 빨리 손절하고 그 전에 먹었던 거 만족하고 나올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게 주식입니다. 오늘 장중에 가이드 드리는 것이 이 밴드예요. 이 갭과 이 갭의 사이예요. 이 갭의 상단과 하단은 중요한 지지 저항 역할을 한다. 내려오다가 일단 여기를 지켜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 지켜내지 못한다면은 여기 사이는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깬다면은 여기까지 내려갈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탈했다가 다시 여기를 회복해준다면은 지지 반등으로 볼 수 있다. 그죠? 자, 장중에 저기를 깼다가 1시경에 영차 다시 힘내는 코스피 아래 꼬리가 살짝 달리고 있다. 자, 분봉 한번 볼까요? 오전부터 쭉 밀고 난 다음에 11시 한번 반등, 12시 쌍바닥, 고점 이렇게 돌파하고 아래 꼬리 만들면서 회복했죠. 자, 1시경을 보면은 바닥 대비 이렇게 올라서 여기 저항대를 돌파하고 올라갈 때 아래 꼬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 성공을 했고요. 그렇다면 오늘 또 밑에서 이렇게 줍줍을 했다면은 수익권에 들어간 종목도 있을 수 있겠죠. 지수 ETF는 당연히 수익권이고요. 단기 매매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또 5선을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 캔들이 발생했을 때는 요것을 깨면 안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켜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일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일 다시 이것을 깨버리면은 단기적으로 좀 더 내려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염두를 해야 되고 더 내려갈 때는 첫 번째로는 여기 갭 하방 부분 밑에 있는 중요한 라운드 피겨 3000포인트 이 근방을 지켜내주는지 보면 되겠죠. 그죠? 내일 만약에 이걸 깨고 조금 더 내려와서 내려오더라도 3000포인트를 지켜내준다면 반등을 해줄 거고 이탈한다면 20선까지 보면 되겠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리고 내일 바로 5선 지지받고 양봉으로 이 캔들을 깨버린다면은 전고점 다시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그죠? 위로 가는 시나리오, 아래로 가는 시나리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장은 계속해서 전고점 돌파 여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장도 보시면 밑에 갭이 있죠. 그죠? 혹시라도 내려간다면 갭 상단 지켜내주는지 보고 갭 상단 이탈한다면 갭 하방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시의 영향 그리고 매매하는 섹터 테마 등에 참고를 할 만한 뉴스 한번 본다면은 유럽 전력망 40% 이상이 노후화되었다. 한국 전력기기 기술력 앞세워 수출 확대 시동. 안 그래도 인공지능 시대에 전력 설비가 중요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력 설비 지금 보충하라 하고 있고 미국도 전력 설비 지금 인프라 구축 들어가고 있고 유럽은 노후화가 되고 있고 이 전력 설비 테마 LS 일렉트릭, ACD 일렉트릭, 뭐 대한전선, 가온전선 이런 것들이 있죠. 전력 설비 움직임 계속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자, 젠슨황 AI 다음은 로봇이다. 로봇 섹터 움직임도 계속해서 관심, 기회가 많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역대 최고가로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지금은 AI 시대다. 모든 돈이 AI로 들어가고 있다. 다시 이 AI는 AI 서비스 업체만 말한 것이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업체, AI 하드웨어 그러니까 반도체, 클라우드, 전력 설비, 원자력, 신재생 이걸 다 합해서 인공지능 테마예요. 사상 최고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 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토 10년 내 국방비 GDP 5%로 증액 트럼프 역사적 승리. 계속해서 트럼프가 나토에게 국방비 올려라고 압박을 했는데 이번에 합의를 봤다. 나토 전체가 국방비를 지금보다 거의 2배 이상을 쓴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무기 수출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방산주도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핫한 카카오페이에 이어서 KB, 하나, 카뱅도 줄줄이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 들어가고 있다.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NHN, KCP, 미래에셋, 넥서스 스테이블 코인 광풍이 불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 스테이블 코인 딱 검색해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확산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 하는 경고 스테이블 코인 경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코인런 통화정책 제약 리스크 우려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런 말들이 쏟아지면서 최근에 또 너무 올랐기도 했고, 오늘 뭐 스테이블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전자결제 관련주, 코인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을 이렇게 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시세 차익으로 보여지고 계속해서 바닥을 딛고 다시 반등해 주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2주 전 영상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거 요거 테마를 다뤄드렸죠. 그죠? 저것을 잘 이해했다면은 한국은행이 우려를 하는 이유를 바로 도출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환전이 너무 쉬워지는 거잖아요. 원화 대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그죠? 요런 위협. 하지만 어쨌든 시대는 변하고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국장은 범인공지능, 범가상자산,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 자, 국장은 연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신용장고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점점 개미들은 포모, 나 빼고 계속해서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로 들어가고 있고, 여기 신용장고, 비트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상승장 즐기면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과 같이 정신없이 막 쫓아가고 눈이 뒤집혀져서 매매를 하지 말자고요. 적절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 안에서 사고 팔고 하다가 언제든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나올 준비도 해야 된다.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죠? 자,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좋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동안에는 정신 차리면서 욕심 제어하면서 상승을 적당하게 즐기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10만 달러가 쭉 내려갈 때 뉴스엔 또 난리 뭐 10만 달러 깼니 많이 막 겁을 주지만 그때 마지막인지 추가로 올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내려갈 때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이제 지워야 되겠네요. 기회 끝. 다시 10만 달러에서 급반등해서 다시 추세 상반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 안에서 돌파한지 이탈한지 보면 되겠죠. 매수 매도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이런 가이드 잡고 내일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밤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꼭 보자고요.